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순한맛 미키 세븐틴과 매운맛 미키 에이틴이 오직 하나뿐인 미키 반스를 찾는 이야기 미키 세븐틴 재미있게 보셨나요? 원작 소설인 에드워드 애슈턴의 미키 세븐도 흥미롭게 봤었기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미키 세븐틴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요. 지구를 떠나 새로운 행성으로 이동하고 휴먼 프린터라는 첨단 기술도 나오지만 미키 세븐틴은 공상과학 SF라고 느껴지기보다는 SF 장르라는 탈을 쓴 계급과 차별, 혐오와 소통,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나인 게 아니며 미키를 단 하나의 존재로 만드는 건 미키들의 이어진 기억이 아닌 지금의 내가 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 빨간 버튼 엔딩이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 영화 엔딩에서 플립 시계처럼 표시된 미키 세븐틴 영화 제목이 숫자가 팔락거리다가 17에서 18로 넘어가고 다시 마지막에는 본래 이름 미키 반스로 끝나는 모습을 보며 이건 희망을 보여주고자 한 성장 영화구나 싶었습니다. 원작 소설의 미키 세븐과 미키 에잇 대신 영화에서 미키를 10번 더 죽게 하여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으로 만든 건 단지 원작보다 많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른이 되는 나이인 18세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럼 독재자 부부가 소스에 집착하는 이유와 미키 세븐틴을 6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분석하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이틴의 성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미키 세븐틴은 좀 찌질할 정도로 착한 캐릭터입니다. 순한 맛이죠. 하지만 또라이인 미키 에이틴은 재생 탱크에서 나온 직후부터 꾸준히 널 죽이겠다는 둥, 마샤를 죽이겠다는 둥 죽이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마샤를 향해 총을 쏘고 미키 세븐틴은 할 생각도 안 해봤던 옥시조펄 원액을 흡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리퍼와의 평화협상을 위해 18이 적힌 빨간 버튼을 누르고 마샬과 함께 자폭하죠.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최신 기억을 새로 프린트된 몸속에 넣으니 미키의 기억과 정체성은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이틴은 거의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나샤 말로는 미키들 성격이 다 달랐다고 했어요. 미키 세븐틴이 매운맛이 된 이유는 아주 작은 오류 때문이었는데요. 초반부에 니프라임의 과학자와 의료진이 미키를 뒤로하고 자기들끼리 막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남자 직원 하나가 휴먼 프린팅 기계 앞을 지나가다가 발이 걸리고 그때 미키 머리에 연결된 줄 하나가 툭 빠지는데 아무렇지 않게 다시 끼워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줄이 빠지면서 미키 에이틴은 과격한 성격을 갖게 된 거였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이란 변수 앞에서 기술은 때론 허무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재생 탱크에서 나오는 미키가 바닥에 그냥 철푸덕 떨어지는 장면은 진짜 HP 프린터기에서 떨어진 A4 용지 같았습니다. 여기 저장되어 있는 벽돌은 꼭 잉크 같았고 재생 탱크의 소음과 덜컹거림은 프린터기가 복사품을 토해낼 때와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미키가 재생되는 모습들은 인간다움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복사가 잘못돼서 버리고 새로 다시 복사를 하는 듯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하찮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한편 미키는 잔인한 사채업자의 전기톱 소리를 피해 우주로 도망쳤습니다. 즉, 단 한 번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고 만 건데요. 미키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계속 죽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미키를 사이클로에 내던지려 할 때 미키가 자포자기한 듯 그냥 빨리 던지라고 하는 모습은 고통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듯해서 더 안타까웠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미키의 죽음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는 죽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는 질문을 해댑니다. 미키가 죽는 순간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나샤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아요. 또한 인간들은 전체를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키고 이용하면서 그 누구도 소모품인 익스펜더블을 구출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샬은 미키를 향해 넌 죽으라고 데려온 거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친구인 티모는 얼음 빙벽 아래로 떨어진 미키 세븐틴을 구해주는 대신 화염 방사기만 챙긴 후 잘 죽고 내일 만나자는 인사를 해맑게 했어요. 하지만 크리퍼들은 달랐습니다.
얼음 행성인 리프라임의 토착 생명체인 크리퍼는 원작 소설에서 이빨 많은 지네같이 생겼다고 묘사되었으나 미키 세븐틴의 크리퍼들은 동글동글한 크루아상 빵 같은 외모를 가진 매력 덩어리들이었는데요. 크리퍼는 자신들과 전혀 다른 종족인 인간 미키 세븐틴을 살려줬고 베이비 루코가 산산조각 나서 죽자 루코의 죽음에 함께 고통스러워했으며 베이비 조코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인간들이 전체를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키며 소모품 취급을 할 때 크리퍼들은 단 하나가 바로 전체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인간들이 모두 휴머니즘을 상실한 시대에 오히려 크리퍼들의 크리퍼니즘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더라고요. 마샬은 째째하고 그릇이 작은 독재자이며 마샬의 아내 일파는 우유부단한 탓에 결정을 못 내리는 남편에게 귓속말로 조언하며 교묘히 그를 조정하는 인물입니다. 일파는 소스를 찬양하며 소스가 문명의 성공을 재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여기는데요. 그렇게 자격이 있는 우월한 유전자만이 소스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디너에 초대한 카이에게 소스가 뿌려진 음식을 내온 건 우월한 인간들만 모아 숭배의 행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연 번식 프로그램에 딱인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자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미키는 인간이 아닌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스를 즐길 자격이 없고 크리퍼 또한 소스의 재료가 될지언정 소스를 즐길 수 있는 우월한 자신들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영화 엔딩에서 미키의 악몽에 등장하는 일파는 바닥에 떨어진 소스를 가리키며 귀한 거니까 살짝 찍어서 먹어보라며 뭐로 만들었는지 보다 중요한 건 먹는 것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즉 소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급으로 상위 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수단과 방법은 중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그렇게 미키가 끝까지 일파가 권한 소스를 찍어 먹지 않았다는 건 상위 계급으로 이동하기 위해 인간을 이용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마샬과 일파는 순정 인류를 추종하며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연구원인 도로시가 크리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퍼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리프라임의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리퍼들이 인간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시 상황이라며 벌레 새끼들을 박멸하고자 하는데요. 반면 미키 세븐틴은 처음 크리퍼와 마주했을 때부터 크리퍼의 언어를 따라해봤습니다. 물론 소통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언어를 따라해본다는 건 그만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저 살고 싶어서 익스펜더블이 됐던 미키는 온갖 경멸과 수모를 겪고 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죽어야 했던 미키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나샤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나샤는 어떤 미키도 모두 사랑해줬고 미키가 실험지가 되어 생체 실험을 당할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미키를 원래부터 계속 미키 반스였다고 생각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봉준호 감독은 사랑을 나 때문에 이성을 잃을 유일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한편 마마 크리퍼는 베이비 조코를 살리기 위해 인간들이 조코를 죽인다면 모든 인간의 눈알과 머리를 터뜨려 멸종시키겠다고 뻥을 쳤습니다. 이로써 인간만 뻥을 치는 게 아니고 크리퍼는 뻥을 칠 정도로 뛰어난 지성을 갖춘 생명체임을 증명했죠. 근데 전 이 거짓말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마 크리퍼의 간절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미키는 얼음 동굴에 떨어진 후 크리퍼들이 자신을 동굴 밖으로 내보내주고 잘 가라고 배웅을 해줄 때에도 크리퍼들이 자신을 살려줬다고 여기기보다는 복제품이라 맛이 없어서 안 먹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미키가 그동안 얼마나 생명을 경시당하며 살았는지 보여주는 예이죠. 그런데 나사를 통해 크리퍼들이 자신을 살려줬다는 걸 깨닫는 순간 미키는 크리퍼들이 날 살려줬으니 이젠 내가 그들을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봉준호 감독은 미키 세븐틴의 혐오가 가득한 시대를 돌파할 가치로 인류애를 끌고 오면서 누구라도 존중받는 사회, 타인을 인정할 줄 아는 집단이야말로 갈등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한편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이름은 이름 그 자체에 담겨 있는 상징성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삼류 기자가 처음으로 썼던 표현인 멀티플이란 단어는 공포와 혐오를 상징하게 됐고, 리프라임의 토착 생명체를 본 일파가 괴물 같다며 크리퍼라고 휘뚜루마뚜루 이름을 지어버린 바람에 크리퍼들은 억울하게도 박멸해야 할 괴물 취급을 당했죠. 사실 크리퍼들은 자신들을 크리퍼라고 안 부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또한 인간들은 익스펜더블이 된 미키를 1부터 18까지 숫자를 붙여 불렀습니다. 제품 번호처럼 말이죠. 니체는 이름이 부여되고 그 대상은 실존한다라고 했는데요. 즉 이름이 있을 때 단 하나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키 세븐틴은 빨간 버튼을 눌러 미키 반스라는 이름을 되찾음으로써 단 하나의 존재이자 본질이 되었습니다. 한편 마샬과 일파가 죽고 6개월 후 인간들은 크리퍼와 공생하기 시작했는데요. 크리퍼의 동굴에 초록색 풀 같은 게 있던 걸 보아 인간들이 재배를 시작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또는 얼음 행성인 줄만 알았던 리프라임이 사실은 봄이 오는 행성이었다는 희망을 담은 것일 수도 있고요. 한편 위원회를 갈아엎은 나샤는 익스펜더블 프로그램 폐지를 이뤄냈습니다. 기공식에서 미키는 일파가 마샤를 프린팅하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사실 이게 악몽이 아니었다면 정말 반전이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파는 또 소스 타령을 하며 피가 흐르는 손을 미키에게 내미는데요. 하지만 미키는 에이틴처럼 꺼져를 날리고 빨간 버튼을 눌러 폭탄을 터뜨리며 악몽을 극복했습니다. 휴먼 프린팅이 영구 폐지되면서 미키 반스는 5살 때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키들의 삶을 빼앗았다는 어이없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나도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는데요. 사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해피엔딩인 것도 신선했지만 봉준호가 보여준 해피엔딩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라는 게 좀 로맨틱하더라고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